화려함으로 포장된 연예계의 무대 뒤엔 대중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어두운 진실들이 겹겹이 숨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씁쓸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권력을 손에 쥔 남성 연예인들이 그 힘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상처 아닌 폭력을 남기고도 오랜 시간 박수와 환호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긴 침묵 끝에 마침내 목소리를 냈고 미투 운동의 물결 속에서 그 침묵의 무게는 세상을 울렸다. 3위는 신웅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때 트로트의 전설이라 불리며 가요계를 주름잡던 인물이 있다. 가수 신웅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예명이 아닌 권력과 명성을 대변하는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추악한 진실의 대명사로 남아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드라마보다 더 기괴했고 그의 뒤를 따른 수많은 후배들은 그저 팬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2018년 한 여성 작사가가 세상에 알린 폭로는 마치 눌러왔던 뚜껑이 열린 듯한 파장을 불러왔다. 그녀는 신웅과의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겪었으며 그의 업계 권력 앞에선 거절은 사치였다고 토로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일상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마치 자신의 남성성과 지위를 과시라도 하듯 반복했고 그 결과 대중의 환호를 받던 그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신웅 측은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며 익숙한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제야 합의된 관계에 운운하며 책임을 슬쩍 피해보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와 각서 등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 궤변은 힘을 잃었다. 남자로서 미안하다는 메시지 속 뻔뻔함은 많은 이들에게 경악을 안겼고 그동안 감춰졌던 신웅의 민낯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폭로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하며 그의 반복적인 권력 남용이 밝혀졌고 이는 더 이상 실수나 개인적인 문제로 포장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이 분명해졌다. 가수 B씨는 자신이 업계에서 불이익을 암시받으며 끊임없이 압박당했다고 증언했고 결국 음악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은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관계의 불균형을 인정하며 신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몰락이 아닌 연예계 전반에 퍼져있는 권력형 폭력의 실체를 고발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한때 반짝이던 무대 위의 가수는 이제 그 뒤에 감춰진 추한 민낯으로 기억될 뿐이다. 이 사건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의 불씨가 되었고 연예계에 삐뚤어진 권력 구조에 대한 사회적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되며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신웅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참담한 사건이 변화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첫 문장이다. 2위는 조재현입니다. 한때 믿고 보는 배우의 대명사였던 조재현, 그의 이름 썩자는 과거 대한민국 영화와 드라마계를 상징하는 명품 배우로 통했다. 그는 어떤 장르에서도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보이며 연기력 하나로 관객을 압도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커리어는 2018년 미투 폭로와 함께 한순간에 무너졌다. 예술혼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실체는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다. 최율 배우의 SNS 폭로는 마치 도화선 같았다. 생각보다 빨리 올 줄 몰랐다는 짧은 말 한마디가 수면 아래 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끌어올렸고 그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단순한 도 넘은 행동이 아닌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였다. 드라마 촬영 현장, 방송국 옥상, 자신의 차량 안까지 권력의 그늘은 어디에나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다. 한 여성은 고등학생 시절 조재현에게 당한 불쾌한 경험을 고백하며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언들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니라 형사처벌 수준의 범죄로 여겨졌고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 해외 교포 여배우 역시 비슷한 피해를 폭로하며 그의 행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권력 남용임을 방증했다. 그 이후 조재현은 활동 중단과 함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타이밍과 어휘 선택이 또 다른 상처를 유발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에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도 드러나며 사과의 진정성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결국 사람들은 조재현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식적인 사과를 내놨을 뿐 그 어떤 참여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한 배우의 인생이 무너진 데서 끝나지 않았다. 함께 작업한 배우들과 제작진들, 수많은 작품은 졸지에 손해를 입었고 그의 이름이 올라간 장면은 통째로 삭제되거나 방영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조재현 사건은 한국 연예계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던 권력형 갑질과 성적 지배 구조의 실체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발언은 한 명의 스타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은폐되고 침묵되었던 시스템의 균열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조재현은 자숙을 선언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있고 대중은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며 분노한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그 여파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하면 단 한 줄의 사과문으로는 도저히 무마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권력 남용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조재현의 추락은 그의 선택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였으며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회적 경고다. 1위, 이름만 들어도 연극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최일화. 그는 수십 년간 연극계와 방송계를 넘나들며 권력의 정점을 차지한 인물이었다. 존경받는 대배우, 후배들의 스승, 국민 드라마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존재. 하지만 그 눈부신 명성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던 치욕적인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미투 운동 속에서 그는 스스로 연예계 중심에서 내려오겠다고 선언했다. 마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발적으로 떠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스스로 조금 일찍 눌러버린 것에 불과했다. 그의 고백은 그저 사과에 머무르지 않았고 본인이 저질러온 행동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습관에 가까웠음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자술서에 가까웠다. 그는 단순한 연극인이 아니었다. 연극배우협회 이사장을 맡으며 한국 연극계를 쥐락펴락하던 실세였다. 후배들이 그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다는 말은 이제는 오히려 그의 손 아래서 짓밟힌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가 지도라는 명목으로 자행한 행위들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형 범죄였다. 피해자 스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가 연기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자신을 따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고 그 후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최일화를 연극계 지도자가 아닌 권력에 취한 전형적인 가해자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증언 하나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불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더 오래전 25년 전 같은 극단에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그가 자신을 여관으로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거절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그녀의 연기 인생을 아예 끝내버렸고 이후 오랜 세월 정신과 치료에 시달려야 했다는 고백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게 했다. 이 폭로들이 이어지자 연극계와 방송계는 뒤늦게 충격에 빠졌고 결국 최일화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면 받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공허하기만 했다. 이미 늦은 고백,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자기보호적 발언이었다. 그의 사과가 진정성을 의심받은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기 직전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결국 이는 면죄부를 얻기 위한 자기 연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연극계 내부의 폐쇄적인 권력 구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겨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일화의 사례는 단순한 한 사람의 추락이 아닌
연극계 전체가 안고 있는 권력의 오염을 상징한다. 그의 몰락은 가면을 벗긴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 큰 분노를 자아낸다. 피해자들의 용기로 인해 침묵이 깨졌고 많은 이들이 이제야 비로소 연예계와 연극계의 권력 남용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불리한 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며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권력 앞에 눈을 감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제는 모두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나설 때이다. 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여성 후배들의 삶을 짓밟고 연예계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들의 잘못은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져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나은 사회와 연예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장들과의 어두운 연루,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배우 TOP3의 공통점. 화려한 조명 속에서 미소를 머금던 그들. 그러나 회장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영광의 정상에서 깊은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들이 이제는 그들의 충격적인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믿음을 잃고 명예를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나 오해의 영역을 넘어 실체가 드러난 이들의 행보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여배우 TOP4의 특징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4위는 김세아입니다. 김세아는 음정희와는 달리 대기업 회장이 아닌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스캔들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으며 연예계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48세가 된 김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13살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1996년 MBC 공채 탤런트 25기로 데뷔한 김세아는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해외 유학파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 김규식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왕리분대를 거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음악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세아의 사생활 논란은 이 완벽해 보이던 가정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P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상간녀로 지목되었고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자주 강조했던 만큼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세아는 이를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해명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그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적 자료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P씨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P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김세아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김세아는 자신이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 그녀가 누린 혜택은 단순한 계약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특히 그녀가 거주한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알려진 최고급 시설이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밝혀져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세아는 당시 아동 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고 2달 동안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을 다니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편 김규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으나 얼마 전 방송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겪었던 힘든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그녀는 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할 말은 없지만 공인으로서 모든 잘못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처는 2016년 당시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을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김세아의 거짓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처는 이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남편과 단절하고 김세아와 조정을 마무리했으나 김세아가 허위 발언을 반복하면서 결국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김세아가 상간녀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생활은 모두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위는 음정희입니다. 1971년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소유자인 음정희는 매우 어린 나이에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데뷔한 그녀는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새가족, 파일럿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9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찬란한 만큼이나 논란과 굴곡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연기를 선택한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과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보조개가 예쁘다는 주변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이후 그녀의 보조개는 성형외과의 인기 견본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광고와 방송을 장악했던 그녀는 1996년 돌연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복귀한 드라마 미아리 1번지는 그녀의 옛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단 6개월 만에 별거로 치닫았고 결국 2년 만에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으나 2003년 배인숙이 펴낸 자서전으로 인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배인숙의 자서전은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중 음정희를 암시하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당시 연예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1997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음정희는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이후 또 다른 연하 사업가와 2006년에 재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웨딩 사업에도 종사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가끔 음정희를 본다. 그녀의 남편은 음정희보다 어리고 서면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심을 끌었지만 그녀는 방송 출연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음정희는 과거에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과 대조되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영광과 논란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여주며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2위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앞세워 엄친딸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배우 정은채.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기혼 남성들과 얽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그녀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이다. 2013년 정은채와 카세료가 호텔에서 함께 밤을 보낸 뒤 바닷가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터졌다.
문제는 당시 카세료가 일본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5년간 동거 중이었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는 성인 남녀가 교류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과 얽혔다는 점에서 정은채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은채는 카세료는 단순히 가이드였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의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스캔들이 가라앉기도 전에 과거 가수 정준일과의 불륜 의혹이 다시 주목받으며 그녀의 이미지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다. 2009년 정은채는 영화 작업을 통해 정준일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준일이 당시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은채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은 커졌다. 심지어 정준일의 팬들마저 정은채를 그의 여자친구로 착각할 정도로 그녀는 그의 곁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정준일은 결국 여자친구와 결혼했으나 결혼 후에도 정은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결혼 9개월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정은채와의 관계였다는 점이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카세료와 정준일과의 스캔들은 대중에게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었다. 그녀가 기혼 남성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은 결국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의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 정은채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정준일의 반박으로 인해 그 주장은 힘을 잃었다. 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변명으로 논란을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대중의 분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채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지속하며 파친코, 안나 등의 대형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그녀가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성공 뒤에 숨겨진 논란과 남의 남자에게 얽히는 행태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다. 1위는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혜로 예명 수혜로 활동하며 서정적이고 깊은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수혜.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의외의 과거와 연애 스캔들이 얽혀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수혜는 7080년대 청순의 아이콘 정윤희를 떠올리게 하는 외모로 주목받았다. 같은 해 8월 엽기발랄 홍선생과 주말극 맹간의 전성시대에 출연하며 차츰 인지도를 쌓았고 2003년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는 첫 주연을 맡아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드라마로 그녀는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영화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2004년 첫 주연작 가족으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여우상을 석권했다. 겉으로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이는 수혜지만 그녀는 배우가 되기 전 걸그룹 연습생으로 활동했던 뜻밖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당시 앨범 발매에는 실패했지만 래퍼를 꿈꾸며 연습생 시절을 보낸 이력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델 에이전시의 제안을 받아 모델 활동을 시작한 수혜는 이후 3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에 돌입했다. 당시 그녀는 랩을 담당하며 래퍼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그녀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설득 끝에 그녀는 배우로 전향하게 된다. 2002년 여름, 이제 막 배우로 데뷔한 신인 수혜는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무명 배우였던 그녀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로 주목받았고 같은 소속사에서 인연을 쌓아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연애는 배우로서 수혜의 이름을 알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녀의 경력 초기 이미지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고 당시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던 양동근이 그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양동근은 그녀의 꿈이 원래 래퍼였다는 점에서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호감을 샀지만 결국 이들의 연애는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수혜는 배우로서 중요한 시기에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중은 그녀가 경력 상승을 위해 연애를 희생한 것으로 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결정이 배우로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에게 다소 계산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다. 수혜와 양동근의 관계는 단순한 아름다운 이별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사실은 소속사 사장과 손을 잡고 나를 속였다. 돈 많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발언은 수혜와의 관계가 배신과 조작으로 얼룩져 있었음을 암시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양동근이 말한 그 여자는 수혜로 추정되며 당시 소속사 대표 정영범과의 관계가 재조명되었다. 양동근은 소속사 내부에서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혜, 양동근, 그리고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은 2002년 양동근이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에서 직접 작사한 랩 가사였다. 그는 가사에서 수혜의 본명을 암시하며 과거 연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뒤늦게 밝혀진 배신의 진실은 그의 고백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수혜는 양동근을 만나기 전 스타 J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 활동을 준비하며 정영범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정영범은 수혜를 앞세워 양동근을 영입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양동근은 회사를 떠나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수혜와 정영범에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수혜는 이후 정영범의 지원 아래 배우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와 정영범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이다.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 정영범은 수혜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왔고 계약서 없이도 그녀와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타 J가 쇠퇴하며 수혜는 새로운 배경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끊임없이 증거 사진과 함께 대두되었고 결국 수혜는 스타 J와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수혜의 이적과 정태원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환승이별로 받아들여졌다. 정영범은 끝까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수혜의 선택은 그의 입지를 흔들었고 그녀가 떠난 이후 스타 J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태원은 단순한 매니저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영화 제작사 대표로 연예계에서 귀공자로 불리며 많은 여배우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풍채는 수많은 스캔들을 양산했지만 공식적으로 열애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수혜와의 관계가 유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17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측근은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다고 전하며 정태원의 깊은 애정은 그의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혜를 항상 배려하고 에스코트하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녀의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커플 아이템을 통해 애정을 과시한 두 사람은 겉으로는 은밀히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의 만남은 여러 증거로 인해 대중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수혜가 스타 J로 복귀하면서 정태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정영범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녀의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생활을 드러내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수혜는 다시 정영범의 품을 떠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였고 JTBC 드라마 공작도시를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고수하며 다작을 피했음에도 그녀는 광고를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몇 안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연애사를 돌아보면 연예계 남자 배우들과의 스캔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회사 사장들과의 관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혜의 이미지와 대조되며 그녀의 연애사가 단순한 개인사로 치부되기에는 의문을 남깁니다. 수혜의 복잡한 사생활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도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